자, 삼성전자는 하청 기업일까요? 원청일까요? 원청 아니에요? 삼성전자가요? 미국 주식이세요. 하는 온라인 서비스예요, 미국에. 예, 그 서비스를 또 좀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테크는요, 가장 저급한 재테크. 지금 다시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예, 생각보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좀 뒤늦게 개발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안에 오는 계속된 경제 위기에 3월처럼 또 우린 힘들까? 아니면 그때와 또 다른 모습을 보일까요? 어때요? 투 트랙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 우리가 경제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아, 경제가 회복 불능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코로나라는 것을 이제 상수, 항상 우리가 곁에 두어야 하는 변수. 왜냐하면 백신도요, 이 코로나는 호흡기 질환이란 말이죠.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이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100% 완치가 안 되고 예방이 안 돼요. 한 50% 정도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백신의 효능을.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팬데믹을 계속 달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상수로 두면 경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 하잖아요. 포스트 코로나에 맞는 경제 또 그것을 우리가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한 축인 아무래도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관심 있는 것이 투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투자 측면에 있어서는 지난 3월 달에 우리가 경험했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상생해야 되는 것이 급속히 4차 산업 온라인 쪽으로 이제 이렇게 비중이 높아지면서 하드랜딩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는데 뭐 투자라고 하는 것이 이쪽이냐 저쪽이냐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돌이켜보면 지금은 4차 산업 위주의 그런 투자 종목들이 훨씬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항상 기회는 있는 거예요. 항상 기회는 있는데 이 기회가 앞으로는 어디에 더 있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포착하는, 너무 이렇게 예측 안 해도 움직임을 보고 뒤에 따라가더라도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돈 버는 것 너무 쉬워요. 쉽다고요? 너무 쉬운데. 대표님. 예. 진짜예요? 너무 쉬운데 딱 두 가지 원칙이죠. 지난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자꾸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앞을 쳐다보고 예측을 하면 보입니까? 저도 안 보여요. 깜깜한데 어떻게 보여요? 앞을 보려고 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면 앞이 보여요. 즉 우리가 자본주의는 계속 성장해 왔고 네. 지난 몇십 년을 되돌아보면 전쟁통도 있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성장했잖아요. 네. 그게 자본주의거든요.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는 성장한다고 하면 정말 내가 여윳돈으로 투자해야 되고, 여윳돈이 지난 3월 달처럼 반토막 나면 어떻습니까? 기다릴 수 있잖아요. 여윳돈이니까.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 믿음. 그것만 있다면 기다렸다. 그것을 이제 뒤집어 이야기하면 버텼다라는 건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보다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버텨서. 예, 버텨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 버틴다고 하는 것은 결심만 가지고 되지 않고 상황이 그렇게 되어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겠죠. 첫 번째가 그게 정말 여윳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한테 항상 첫 번째 질문, 네. 이 돈 다 날려 먹어도 사람들 지장 없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요? 예, 그래서 지장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여윳돈입니다. 하는 것만 투자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버틸 때도 가치가 있는 거에 버텨야 되잖아요. 제 맞습니다. 아는 분은 예. 버텨서 상장 폐지라는 그 결과를 맞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목을 잘 골라야겠나요? 잘 고를 필요 없고요. 아, 왜요? 우리가 잘 아는 종목 하면 돼요. 미국의 애플 요즘 유명하잖아요. 계속 많이 오른다 해서. 네. 근데 그 애플의 시가총액이 2,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넘었습니다. 원화로. 네. 한국 코스피의 시가총액, 뭐 삼성전자를 포함한 시가총액은 1,500조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 하나가 한국 경제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애플이 망할까요? 절대 망하지 않죠. 그렇죠. 애플이 망한다는 것은 자본주의가 망한다는 거니까 그것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상상인 거죠. 그런 기업들은 자본주의의 성장과 함께 계속 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업, 우량주들이죠. 그런 우량주에 조금 이제 분산해서 나누어서 투자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냥 여행 다니고
정말 주식 투자 앱은 끄고 아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내가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공부를 하면 그게 아는 기업이잖아요. 예. 그럼 그냥 그런 기업을 선택해도 되는 건지 또 다른 아는 기업이 있는지요? 지금 유명한 뭐 연예계의 스타다 하면 그 사람이 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최근의 문화 트렌드를 주도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아는 기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뉴스를 틀면 또 유튜브를 보면 사람을 만나면 다 애플을 이야기하니까. 그렇다면 애플이 기업, 경제의 지금 대세다라는 거죠. 자, 그처럼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시대를 주도하는 기업 종목. 자, 삼성전자는 하청 기업일까요? 원청일까요? 원청 아니에요? 삼성전자가요? 네. 반도체를 만들죠. 반도체 만들어서 아이폰에 판매하고 이러니까 하청 기업. 그렇죠. 하청이죠. 네. 원청은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맞아요. 거예요. 우리가 B2C의 소비재의 완제품.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는 하청이죠. 우리가 반도체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죠. 삼성전자는 시대의 변화에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곳이지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곳은 아니에요. 주도하는 것은 바로 애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애플을 예를 들었지만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라고 해요. 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스스로 성장하는 기업. 지금까지의 자동차 회사는 스스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공장 문을 열어야 됐고 직원들이 출근해야 됐고 기계를 돌려야 성장했죠. 네. 그죠? 근데 그것들이 막히면 성장이 막히죠. 근데 지금의 이런 플랫폼 기업들, 우리가 AI 또 뭐 콘텐츠 이런 기업들은 스스로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돈을 주면서 통신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돈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쓰는 모든 톡, 우리가 쓰는 모든 일상의 SNS를 통한 대화 이런 것들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재료가 되어 있어요. 그죠? 재료가 되어 있고 그런 재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산,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우리는 또 그것을 무의식 중에서 구입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지금도 대세이고 앞으로도 대세다. 이런 게 하청 기업으로 내려가면 뭐 일반적으로 뭐 소부장 해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이런 등등도 이야기하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기업들이 많죠. 듣도 보도 못한 기업이라고 해서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가능하면 일반 투자자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듯이 하청보다는 원청 또 잘 알려진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시대의 변화, 경제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이다, 리딩 기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에 조금 단순화시켜서 돈을 묻어 놓는 것 저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가 이전에 한 가치가 좀 낮게 평가됐을 때는 그 테슬라의 CEO를 괴짜 CEO라고 말하고 예. 무언가 이 회사에 대해서 실적도 안 나오는데 투자할 만해 이 가치 너무 고평가됐어라고 비판을 받던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정말 이 전기차 시장,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2,000달러를 넘어섰고 우리가 잘 알지 못했을 때 그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의 돈은 어마어마하게 늘었을 텐데 그렇게 보면은 미래 성장을 보고 잘 알지 못하지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투자하는 게 또 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에 너무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몰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 기업에 대한 비중은 내가 투자하는 총 금액의 네. 한 20% 정도 비중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 종목이 많은 것은 절대적으로 좋지 않아요. 정신없어요. 첫째. 정신없고 종목이 많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내가 앱을 늘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는 절대 돈 못 법니다. 뭐 저같이 이런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네. 멍해를 지고 갑니다. 네. 하는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멀찍이 투자 시장을 바라보는 게 돈을 버는 길입니다. 그 대신 이제 꾸준하고 성실할 수 있도록 자기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는 마음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버티는 그 기간이 3년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제 3년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 엄청난 영양제를 세계 경제가 이렇게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죠? 돈이죠, 돈. 또 4차 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 상생은 아직 합의가 안 됐어요.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서로 이제 치열하게 각축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이 반드시 정리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정리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엄청난 B2가 많은데 이것도 소프트 랜딩 잘 정리가 돼야 돼요. 너무 급격하게 정리가 되어서 주식 때문에 크게 손해보는 사람이 많아진다 하면 올해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순매수한 것이 뭐 70조. 그럼 이것들이 잘못되면 정말 한국 경제에도 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백신이 나온다. 뭐 등등 해서 지금 현재 주가보다 더 높아진다. 이것은 전혀 비현실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반드시 정리가 된다. 돈의 문제, 또 부채의 문제, 4차 산업과 소위 온라인, 오프라인의 상생 문제, 뭐 여러 가지 또 일자리 문제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이제 소용돌이 또 미국과 중국의 문제, 그것이 아마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에 대한 것이 좀 일상화될 때, 이제 금리도 더 내리지 않고 네. 하는 시점에서는 훨씬 이제 현재화될 수 있고, 그 기간을 저는 뭐 내년부터 한 3년 정도, 그 기간이 어떤 의미에서는 투자는 경제가 안 좋을 때도 기회가 있는 거고, 그렇죠. 경제가 좋을 때도 기회가 있는 것인데 네. 오히려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기회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겨요. 길게 보면 5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이 굉장히 여윳돈으로 잘 핸들링 관리해 나가면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투자를 하는 시기는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하지 언제 않습니다. 매수할지는? 지난 3월 팬데믹 이후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타이밍 예측을 하느라고 놓친 분들이 많죠. 네. 타이밍보다는 조금 이제 나누어 투자하는, 뭐 이달에, 그래서 요즘 보면 젊은 분들 가운데 월급을 마치 적립식 주식 투자하듯이 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생겨요. 저는 그런 것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딱 하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앱을 꺼야 돼요. 제 친구도 주식 투자한 친구인데요. 시장 네. 안 좋을 때는 앱을 지워버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안 보는 게 상책이라고 하는데, 그런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길게 보고 투자하자? 그러면은 안전자산에 투자하자라는 것도 동의하시겠네요? 안전자산은 일정한 기간 동안의 해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해지용으로. 예, 예. 네. 예를 들어서 올해 제 고객분들은 자산의 크기에 따라 조금 비중은 다른데 최소 10%에서 20% 정도 미국 ETF 금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지난달까지는 많이 올랐죠. 최근 들어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까지는 최소한 금 정도는 안전자산으로 해지로 필요하다라고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네. 장기적으로 보면 금 자체는 생산적이지 못한 물질입니다. 그죠? 맞아요. 금이 일을 합니까? 금이 월급을 줍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히 오를, 기간을 길게 보면 꾸준히 오를 그런 기업들이 좋죠. 지금까지 들었을 때 대표님의 투자 원칙이라던가 방향은 알겠어요. 근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리고 있으신지. 올해 시작할 때 이제 금 ETF를 이제 10%, 20% 정도 네. 이제 비중을 깔고 시작했고요. 스퀘어라고 미국 주식이 있어요. 네. 스퀘어라고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온라인 서비스예요, 미국에. 이제 그 스퀘어를 또 좀 가지고 있었죠. 그것은 이제 금과 같은 성격으로 이제 스퀘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달러가 많아지고 하니까 돈가치 하락, 또 인플레이션 등등을 해서 금과 가상화폐, 근데 가상화폐를 직접 가지기보다는 스퀘어라는 간접적인 주식을 통해서 이제 가지고 있었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이제 각국의 부양책에 맞는 한국의 파이버지 이런 비중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일반 포털에서도 파이버지 관련 종목하고 치면 많이 나와요. 조금만 공부하면 네. 어떤 이제 그 가운데 하천 기업 가운데서도 주도 종목 이제 몇 개들이 나오죠. 그렇지만 올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 기술 기업들, 미국 이런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것들은 항상 비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중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의 그런 기술적 기업에 필적하는 기업들이 뭐죠? 뭐 카카오, 그죠? 또 LG학, 큰 틀에서는 장기 투자에서는 미국을 비중을 많이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미국이 리딩 기업이니까 우리하고는 뭐 몇십 배 차이 나는 리딩 기업이니까 그것을 미국 기업들을 또 잘 아는
그런 기업들을 기본 포트폴리오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좀 트렌드라고 하는 부양책 이런 등등에 필요한 종목들을 적절한 비중으로 이렇게 가져가죠. 종잣돈은 안정적으로 모으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안정적으로 빠르게 모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를 몇 개 더 하는 거죠. 너무 근본적인 대답 아니에요? 예, 투자는 네. 정말 성실하고 원칙에 맞게 꾸준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속성이 투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펀드, 네. 적립식 펀드 해서 별로 재미 못 봤다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10중 8구 그분들은 매달 꼬박꼬박 3년 이상을 못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적립식 펀드도 매달 꼬박꼬박 3년 이상을 할 때 대체로 원금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한 5년, 7년을 넘어가면요. 정말 원금 손해가 없어요. 지속성이 담보될 때 우리가 복리라고 하는 것도 네. 1년, 2년 지났는데 복리가 느껴집니까? 복리는 작동하고 있어도 눈에 안 보여요. 5년, 7년이 지났을 때부터 그 작동하는 복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정말 저는 재테크, 일반적인 재테크보다 몸테크, 자기개발 이게 나에게 투자해서 내 몸값을 올리는 것은 한번 올려놓으면 좀처럼 안 떨어져요. 그죠? 예, 그렇지만 투자는 늘 변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구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첫 번째는 몸테크. 그것을 저는 항상 강조드리고 두 번째는 또 많이 벌면 뭐합니까? 왕창 써버리면 그래서 두 번째는 네. 쩐테크. 쩐테크. 소비관리, 지출관리.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 잘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재테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테크는요 가장 저급한 재테크. 그래서 첫 번째 재테크, 조금 고급진 첫 번째, 두 번째 재테크에 많은 신경을 쓰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표님의 원칙인 것 같고 대표님이 이렇게 살아오셨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지가 딱 이제 원래 20년째인데 네. 그 전에는 손해사정사였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예를 들면 아주 오래되었죠. 서울의 삼풍백화점 사고, 네. 또 대한항공 괌 추락 사고. 네. 그때 이제 손해사정 컨소시엄,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재해나 사건 사고 이런 쪽에서 손실,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을 때 그 손해가 얼마 났는지를 평가해서 또 하는 이제 전문을 하는 업이 손해사정사인데 그때 그 분야에서는 나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손해사정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네. 또 2000년도에 닷컴 버블 때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이제 크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왕창 잘못되었습니다. 큰 수업료를 치루었죠. 사실 이제 손해사정사를 제가 대학 때 딴 라이센스인데 하기는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보니까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서 일을 해주고 도와주는 건 좋은데 어떤 이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저한테는 좀 맞지 않더라고요. 그때 잘못되는 것이 저한테 계기가 되었고 부산에 돌아가지 않았죠. 그때부터 엄청난 제 자신의 투자를 한 거죠. 빚을 갚아가면서. 네. 엄청난 이제 또 빚이 생겼으니까 빚을 갚아가면서 하루에 뭐 대여섯 시간을 넘지는 않았어요. 제가 해야 될 것은 제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거니까. 지금까지 제 소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당장에 뭐 올 한 해에 뭐 큰 돈을 벌자 이것보다는 올 한 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내 몸값, 경험 이런 등등을 축적시켜서 더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자. 또 그런 지식을 얻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올해 소득이 많고 네. 뭐 그렇게 되고 있는 듯합니다. 부자로서 또 풍족해져서 부자가 되어도 생길 수밖에 없는 고민. 사실은 제 개인적인 고민은 별로 없습니다. 개인적인 삶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항상 준비가 돼 있고 네. 해서 고민은 없는데 다만 어떤 종교를 떠나서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 인생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한테 적용해 볼 때 요즘 시니어분들이 너무 일이 없어요. 한 60세에 은퇴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100세면 맞아요. 40년인데 맞아요. 40년을 어떻게 살아요? 이 시니어분들의 그 경험 그리고 또 시니어분들이 또 어느 정도 목돈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스스로 꾸준한 몸테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분들의 기여가
여러 청년들이라든지 아래 세대하고 서로 연대하는 연대를 통해서 사회적 시너지가 좀 크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실 이제 이 일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기도 하고 네. 그 일을 조금 더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해서 더 잘 해볼 수 없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 또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광수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는 투자 원칙, 투자 포인트 전해드렸습니다. 다 같이 부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매일공세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돈 파는 가게 유튜브도 꼭 방문해 주시면 정말 돈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듬뿍듬뿍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꼭 방문해 주셔서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에 나온 제 책 부자들의 습관 버티는 기술 한두 달 되었습니다만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또 이 시간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이 책을 읽은 독자분들의 대체적인 평, 독서평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시경제의 변화는 물론 미시경제, 즉 부자를 이야기하죠. 재테크에 대한 방법까지 너무 잘 이해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3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3년의 변화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의 투자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3년 후 내 자산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와 크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유익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